자, 오늘의 첫 번째 사연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에서 양소민님이 주셨습니다. 저는 올해 고등학생이 된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남편과 저는 아이들 교육에 좀 유난스러워서 아이들이 중학생일 때부터 대안학교에 보냈습니다. 이건 아들 녀석이 가장 많이 원했던 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들은 멀리 경남 산청에서 기숙생활을 하며 3년간의 중학교 생활을 마치고 올해는 충남 금산에 있는 자매학교인 고등학교에 입학했지요. 오늘 제가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아들의 걷기 여행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꼬박 3주간에 걸쳐 아들은 학교가 있는 금산에서 여수까지 걷기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먹고 자는 등의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고 또 여행 코스를 정하는 것까지도 아이들이 모두 해야 하죠. 18명의 아이들이 3개조로 나누어졌고 각 조마다 보호자 역할을 하는 선생님 한 분씩이 계십니다. 숙소는 미리 정하지 않고 그날 마을 회관이나 교회, 노인정에 부탁해서 해결하고 있답니다. 그마저도 여의치 않는 날엔 노숙도 한다네요. 일찍 찾아온 더위를 잘 이겨내고 있는지, 밥은 안 굶고 있는지, 땡볕에 종일 걷는 건 괜찮은지 사실 부모 입장에선 여러 가지가 걱정됩니다. 아이가 여행을 떠난 지 나흘째 되던 밤, 마침 둘째 아이도 학교에서 1박 2일 캠핑을 간다기에 남편과 저는 모처럼 심야 영화를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밤 9시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엄마의 직감인 건지 왠지 아들일 것 같았죠. 영화관 가장 뒷자리에 앉아서 무서운 영화를 보던 저는 조용조용 나와서 전화를 받았는데 여보세요 하는 순간 전화기가 툭 끊겨버렸습니다. 저는 얼른 휴대폰에 찍힌 발신번호로 전화를 걸었는데 계속 통화 중입니다 라는 기계음만 나오더라고요. 아이가 다시 통화를 시도하는 건가 싶어서 일단 전화를 끊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3번이나 전화를 받으면 끊기고 그러자 그때부터 제 머릿속엔 5만 가지 상상이 다 들기 시작했죠. 추측 하나, 아이가 숙소를 잡았는데 엄마 목소리도 들을 겸 그냥 전화한 것이다. 추측 둘, 그렇다 해도 뭔가 다급한 느낌이었다. 필경 뭔 일이 생긴 게 분명하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저는 다시 발신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신호가 가도 받는 사람은 없고 정말 답답해서 속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헉, 이게 웬일일까요? 신호가 한번 가는가 싶더니 엄마 하는 아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민준아, 어디야? 무슨 일이야? 와, 신기하다. 공중전화기가 울려서 그냥 한번 받아봤는데 진짜 엄마네. 아이의 목소리는 신나 보였습니다. 엄마, 여기 전북 소양이라는 곳인데요. 어느 교회에서 숙소를 제공해 주셔서 짐 풀고 저랑 지은이는 저녁 당번이어서 찬거리 구하러 나왔어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8km나 나와서 파출소에 도움을 청하러 왔더니 순찰 중이라고 붙어있고 문이 잠겨있네요. 여기까지 아들의 말을 듣는데 이를 어쩌나 싶었습니다. 아이는 경찰 아저씨들이 올 때까지 좀 더 기다리겠다고 했지요. 그러면서 엄마, 저희는 잘 지내고 있어요. 걷고 있으면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농사지은 참외도 막 주시고 물도 사주시고 그래요. 정말 놀라고 있어요. 어쩜 이렇게 좋은 분들이 많을까요? 아이의 말에 마음이 놓였지만 그래도 무조건 경찰이 오기만을 기다리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아이들이 여행할 동안 도움을 줘서는 안 된다는 규칙을 알면서도 일단 가까이에 사시는 친정 부모님께 도움을 청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있는 곳에서 친정까지는 차로 30분 거리였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 아들한테는 서로 엇갈릴 수 있으니 전화기 옆에 꼭 붙어 있으라고 신신당부를 했지요. 제 전화를 받고 8순이 넘은 부모님은 주무시다가 벌떡 일어나 곧 출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다시 아들에게 공중전화로 이 소식을 전했고 그제야 겨우 다시 영화관을 들어가려 했는데 자리에 엉덩이를 붙이기도 전에 이번엔 친정엄마의 전화번호가 떴습니다. 애한테 그 돈은 얼마나 갖다 주면 되냐? 아니야 엄마, 돈 주시면 안 돼요. 그냥 숙소까지만 데려다 주세요 엄마.
전화를 끊고 시계를 보니 영화관에 들어온 지 벌써 40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밖으로 나가서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이가 내일 전주에서 잔다고 들었는데 거긴 도시라서 마을회관도 없을 테니 엄마가 아이들 좀 재워주시라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아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려고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는 거였습니다. 공중전화기 옆에 꼭 붙어 있으랬는데 그새 경찰 아저씨들이 와서 같이 이동하고 있는 건가? 또다시 막막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문득 파출소에 전화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휴대폰으로 소양 파출소 전화번호를 찾아 연락했더니 방금 어떤 경찰이 아이들을 숙소까지 데려다 주려고 나갔다고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분 전화번호 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좀 급해서요. 부탁드립니다. 제 말에 알겠다고 한 경찰이 잠시 뜸을 들이다 그러시더군요. 대체 무슨 사연인지는 몰라도 애들이 너무 딱해서요. 어쩌다가 그렇게까지 하며 말을 못 이으시는데 저요. 하마터면 웃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아마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다면 아이들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지 이제는 다 아셨겠죠? 저는 아이의 상황을 파악한 다음 다시 부모님께 전화드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경찰이 순찰 마치고 와서 지금 아이들 숙소까지 데려다 주고 계신데요. 그냥 집으로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엄마. 아니 그냥 돌아가라고? 아이고 이 과일이랑 김치랑 쌀 좀 주려고 챙기던 중인데 민준이한테 용돈도 몰래 좀 주려고 했더니만 이렇게 해서 한바탕 소동은 끝났지만 그때 여러분에게 들었던 고마운 마음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지나갈 때 공짜로 건네주신 농촌 어르신들, 들어와 밥 먹고 가라고 부대찌개에 라면 사리 듬뿍 넣어 공짜로 주신 전주 모 식당의 사장님, 아이들 고생한다고 추어탕 끓여주신 어느 마을 이장님, 그리고 아이들의 이후 사연이 궁금하셨을 소양파출소 경찰관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먹여주고 재워주신 것만도 고마운데 아이들에게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훈훈한지를 알게 해주셔서 부모가 해야 할 교육을 대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책으로만, 글씨로만, 말로만 공부하던 아이들입니다. 하지만 이번 걷기 여행을 통해 민준이와 18명의 친구들은 이 세상이 얼마나 따뜻한 곳인지 또 얼마나 살만한 곳인지 뼛속 깊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배운 만큼 되돌려주며 살아갈 것입니다. 남은 일주일도 아이들이 지금처럼 웃으며 손잡고 걸어가길 바랍니다. 훗날 아이들이 오늘의 기억을 떠올리면 그 어떤 시련과 아픔도 딛고 일어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얘들아, 조금만 참자. 그리고 우리 여수에서 뜨겁게 안아보자. 사랑한다. 야, 고교 시절에 이런 무전여행이랄까요? 어쨌든 얻어먹고 얻어자고 이러고 다니는 3주 동안의 여행이라는 건 인생에 진짜 탄탄하게 각인될 것 같은 추억이죠. 정말 산교육이네요. 그렇죠. 이 참 값진 경험들을 학생들이 다치지 진짜. 말고 건강만 잘 챙기면서 간다면. 그리고 세상의 아름다움도 정말 알게 되고 시골의 어르신들 뭐든지 이렇게 공짜로 주시고 또 식당의 사장님도 그냥 세상에 먹음직스럽게 부대찌개를 또 차려주시고 그리고 또 소양 파출소 경찰관 여러분도 그렇고 또 애들한테 추어탕 끓여주신 마을 이장님도 그렇고 진짜 여러 가지를 애들이 배우고 아로 새기고 정말 앞으로 살아가는데 또 앞으로 진로 결정에도 그러게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 글에는 이제 좋은 일들만 적으셨는데 아마 때로는 좀 홀대받기도 하고 혼나기도 하고 그것도 아주 중요한 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거. 대체 무슨 사연인지 몰라도 애들이 너무 딱해서요. 어쩌다가 그렇게까지. 그거 제대로 씻을 수 없고 그러니까 땀도 많이 나고 그런 나이에. 참 좋은 글이네요. 네, 3398님이 제가 10년 동안 근무했던 학교 얘기 같아요. 저도 아이들을 데리고 40일간 길 위에서 먹고 자고 배우며 걷기 여행했었는데 지금은 육아로 그만뒀지만 젊은 날 추억이 많았던 시간이라 반가워 문자 한번 보냅니다. 아마 4주 뒤에는 아이의 몸도 마음도 부쩍 자라 있을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럼요. 진짜 훌쩍 커 있을 거예요. 이상은의 노래 듣겠습니다. 삶은 여행.
방금 그 사연 들으시고 네. 1385님이 13기 선배입니다. 아, 우리는 600km 걸었는데 하하. 15기 친구들 모두 까만 얼굴로 해맑게 웃으며 건강하게 돌아올 겁니다. 민준 어머님 걱정 마세요. 야, 예. 보세요. 남자 걸음으로 4km면 1시간인데 예. 또 얘네들이 늘 뭐 편편한 탄탄대로만 걷는 건 아니니까 산길도 걷고 그러니까 4km 1시간 잡기도 좀 무리 걷고 예. 하루에 얼마를 나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예. 하루에 한 30km? 10시간을 걸어서? 그것도 너무 무리 아닐까? 어쨌든 600km면 3주 코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리죠. 애들 살 다 빠질 것 같아요. 훌쩍해져갖고. 먼저 여행해본 선배. 네, 선배가. 13기인데 지금 현재 15기면 이제 2년 위인데. 네, 그렇죠. 민준 어머님. 말투가 완전 저 네. 할아버지 말투죠. 예. 네. 민준 어머님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네. 이게 참 필요한 교육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교육이죠. 네. 또는 애들이 갇혀 있으면서 로망일 수 있어요. 애들도. 저는 저 어른들도 가끔 이런 경험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죠. 진짜 사나이 같은 거. 아,